이번 동영상에서는 개체관계 모델링 관련 마지막 주제로서 우리가 개체관계 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오류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관계 모델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점들, 즉 오류들을 이제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실제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잘못된 오류가 없는 그런 이제 좋은 개체관계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관계 모델링 오류의 가장 첫 번째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구정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요구정의 오류라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때 먼저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를 잘못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어떤 정보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그러면 개발하게 될 이제 가상적인 현상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고 거기에 맞게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시나리오를 잘못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개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 뭐 활동이나 거래들을 잘못 파악해서 잘못 기술한 것들이 이제 이런 요구정의 오류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된 그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요구 정의를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시나리오를 다시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 개체들이라든지 그것들 사이에 거래나 활동들을 잘못 이제 서술하는 그러한 오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이 요구정의 오류 중에 하나는 시스템의 범위를 잘못 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그거를 포함해서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잘못 정의해 놓으면 실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요구 정의 오류는 사실 실제 시스템을 구현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실에서 실제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한번 시험적으로 개발함에 있어서는 사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시스템을 이제 학습하는 관점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 정의가 오류 없이 다 잘 작성되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을 일단 시나리오를 올바르게 잘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서 시나리오를 잘 작성하는 것이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잘 작성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훌륭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류의 유형으로서는 문법적인 오류인 겁니다. 문법적인 오류는 개체관계 모델링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모델링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개체관계 모델링이 모형이 지켜야 하는 문법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개체관계 모형은 개체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개체와 개체 사이에는 뭐를 맺어주는 거죠? 이렇게 개체와 개체 사이에는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관계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맺어지는 거죠? 개체와 개체 사이에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과목이라는 개체가 있고 교수라는 개체가 있어서 과목하고 교수 사이에 강의라는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럼 이 학생이 강의를 수강하려고 그러면 학생하고 이 강의라는 관계 사이에 또 관계라는 수강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수강이라는 관계는 뭐하고 뭐 사이에 맺어졌어요? 개체하고 관계 사이에 맺어졌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개체하고 개체 사이에 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류를 이제 우리가 문법적인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지금 보여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 분명히 말은 되죠. 과목하고 교수 사이에 강의라는 관계가 성립하고 학생은 강의를 수강한다. 그런데 말은 되지만 이게 개체관계 모형의 문법은 지켜지지 않은 거다 이거죠.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 수강과 강의 사이 강의와 학생 사이에 수강이라는 관계를 맺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강의가 관계로 표현되면 안 되고 뭘로 표현돼야 되는 거죠? 개체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이렇게 개체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이 강의를 수강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오류 유형은 이제 조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관계와 개체 사이에 또다시 관계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또 한술 더 떠서 우리가 1대1 관계냐 다대다 관계냐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맺어주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개체하고 개체 사이에 관계가 맺어질 때 여기 있는 교수하고 여기 있는 과목 개별 개체들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 맺어지는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m 대 n 또는 1대 n 또는 1대 1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대응 개체 수는 그 개체하고 개체 사이에 맺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생하고 수강 사이에 대응 개체 수를 이렇게 맺어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수강을 n개를 가진다. 이렇게 만약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 수강도 뭘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이 수강도 개체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 수강도 우리가 개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 개체 수는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들 사이에 맺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학생이 여러 명 있으면 학생의 각각의 개별 학생들 원소들하고 수강이라는 관계의 원소하고 대응 개체 수를 맺어준다는 게 말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법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모델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이런 문법적 오류들이 검세 이렇게 눈에 띄어서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강의라는 관계하고 학생이라는 개체하고 사이에 또 관계를 맺어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워크벤치 같은 데서 이제 모델링을 하면 과목이라는 개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교수라는 개체를 만들고 그 사이에 다대다 관계를 이제 맺어주면 교수가 과목을 강의한다 하는 이런 관계가 맺어지죠.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또 학생이
그 수강을 한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맺어줘도 그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이 모델링이 돼요. 모델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설계를 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주키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보통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주키 값을 입력함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주키 값이 지켜야 하는 법칙, 개체 무결성 법칙, 예를 들어서 주키 값에서는 널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그러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테이블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화된 툴을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자동화된 도구를 가지고 막 모델링을 하면 그 내용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그 형식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모델링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먼저 손으로 항상 먼저 개체 관계도를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하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다 하고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모델링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문법적인 오류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그러니까 개체관계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분석했을 때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돼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는 것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 만들면 왜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마치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이제 예를 들면 산수 문제를 풀는 데 있어서 항상 식을 써죠. 항상 식을 쓰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나왔을 때 그 답이 정답이랑 틀리면 계산이 바르게 됐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식을 보고 식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역으로 추적해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식을 쓰지 않고 바로 만약에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거기다 입력을 해서 계산기에 입력을 해서 그 결과를 해서 이제 답이 나왔으면 이 답이 틀렸다 그러면 왜 틀렸는지 굉장히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모델링 하기 전에 항상 손으로 개체 관계도를 작성해 보고 그 손으로 작성한 개체 관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워크벤치와 같은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모델링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모델링 습관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손으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언제 그렇게 손으로 합니까? 그걸 빨리 하라고 한 게 워크벤치와 같은 자동화된 도구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거는 몇 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서 어떤 기관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할 때 설계를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뭐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럼 몇 년에 한 번 하는 걸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들
아니면 하루에 한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시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죠? 잘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설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항상 빨리 하는데 익숙해 있고 시험을 보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하고 시험 시간 안에 답을 내느냐 하는데, 시간 안에 답을 내는 것은 시험에서만 중요하고 실제 현실에 나가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어떤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시간 안에 시간이 모자라서 답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서 모델링을 해서 잘못된 답이 나온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찬찬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개체관계 모델링을 하고 그걸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테이블의 주기등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이제 왜 이렇게 되지 해서 보니까 내가 해놓은 개체관계 모델링이 좀 이상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과목하고 교수 사이에 강좌라는 개체를 다시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강좌라는 개체가 있고 이 강좌라는 개체를 이제 학생이 수강을 한다. 그러면 이 강좌라는 개체의 주키는 뭘로 할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을 해서 강좌 번호를 하는데, 이건 강좌 번호는 과목 번호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제 개체관계 모델링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강좌 번호라는 것은 과목 번호를 가지고 오고 그 아래에 연도라든지 학기라든지 일련 번호 같은 걸 추가한 이제 복합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강좌는 여기는 직접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강좌는 과목의 어종 개체로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종 개체로 모델링이 되어 있고, 그 강좌를 교수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그 강좌를 수강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보다 정교하고 보다 명료한 개체관계 모델링을 우리가 했고, 그로부터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이제 문법적인 오류는 개체 주키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개체 주키를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형을 공부할 때도 테이블의 스키마를 만드는 것은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는 필드 속성들을 다 정의하고 그것들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 주는 것과 맛에 추가해서 항상 뭘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주키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개체에 대해서도 항상 주키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워크벤치에서는 개체의 주키를 이제 만들지 않으면 이 개체하고 다른 개체하고 관계를 맺어 주려고 그러면 해당되는, 왜냐하면 관계의 주키는 뭐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죠?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의 주키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개체의 주키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체의 주키가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아니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또 큰 이제 실수 중에 하나가 관계를 맺어주면서 관계 주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학생하고 과목 사이에 학생이 과목을 수강한다. 뭐 몇 년도 강좌 뭐 이런 거는 신경하지 않고 어느 과목을 수강했느냐 그것만 이제 아마 기록을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학생의 과목을 수강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 학생과 과목 사이에 다대다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면 이게 와서 외래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외래키들이 구성이 돼서 학생의 학번하고 과목의 과목 번호가 결합해서 복합키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이미 주키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또 수강 번호라는 또 주키를 잘못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줘요. 그럼 이 수강 번호도 주키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학번이라든지 과목의 과목 번호도 이것도 주키고 그렇게 되면 주키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관리하거나 할 때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강에 대해서 수강 번호를 굳이 부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수강이라는 걸 관계로 모델링 하지 않고 개체로 모델링을 해서 수강 번호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하고 수강 번호 사이에 학생이 여러 개의 수강을 한다 해서 일대다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링 하는 것이 개체인지 관계인지 그것을 이제 명확히 하고 거기에 맞는 모델링을 해야 되겠습니다.